특별한 거? 네. 특별한 거 뭐 있지. 요즘 스님 모습이 너무 젊어져 오셔가지고 살도 좀 많이 빠지시고 그래서 함께 간 대중들이 다 좋은 시간들 보낸 것 같아서 이성 선생님 이걸 드셔 깨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 오징어 튀김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메밀가루로 만든 거래. 메밀가루. 맛있어. 계속 먹게 돼. 내가 선물을 하나씩 드릴게. 혹시 또 차 사신 건 아니죠? 차. 역시 차가 다예요. 선물부터 줄게. 상이 좋죠. 진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만 드리겠습니다. 자, 원장 선생님 하나. 감사합니다.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참. 수원초야, 서원초야. 한잔. 모더나트에 거기에 가면은 카페가 있어요. 예. 그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밑에 가게에서 차를 팔더라고. 차 가게예요. 네. 작년에 없었던 네. 차 가게 새로 생겼더라고. 네. 그래서 샀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 여행은 재밌게 잘 하시겠습니다. 단원춘. 이번에는 마나솔로 카라케 패스를 못 넘었어. 네. 왜 못 넘었냐면은 거기 달람살라라는 곳에 4,500고지의 롯지가 있어요. 롯지 주인이 사망해가지고 사마가원에서 모든 사람 다시 또 되돌아갔다. 우리만이 아니고. 그 롯지 문을 안 여니까 뭔가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출발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바람에 여행이 더 좋아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롯지 주인이 이제 철이어서 장사철인데 아무튼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우리 대중들은 체력을 좀 더 축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춘베일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우리가 걷기 경선을 했는데 이게 좁은 협곡 있잖아요. 협곡. 예. 협곡의 그 옆으로 그러니까 절벽 부분에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간 내내 걸어가도 절벽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끝에 도착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또 한 5시간을 해서 또 올라가야 돼. 절벽 길을 갔다가. 그래 올라갔더니만 그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무릉도원 같이 큰 마을이 5-6개 있는 것 같아. 그 꼴짝이 안에. 협곡을 해리 올라갔는데. 그 오지에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밀라레빠 동굴 수행체가 있다. 그래 가서 다 수행을 하고 그 밀라레빠 가피가 있었는지 체험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이제 사람들이 그 위험하다는 것을 잘 인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행을 다 나이가 든 분들이잖아요. 20대는 딱 한 명뿐이고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거기가 한 3,500, 600 되는 곳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거기에 3,800고지에 이제 무라는 곰바가 갔죠. 근데 그쪽에 조금 더 가면은 티베트 국경이 나오는데 물어보니까 그 마을의 사람들은 티베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춘벨이라는 데. 그 놀라운 거는 이 수행자들이 정말 열심히 수행. 그리고 이제 영상 걷기를 하다 3를 이제 보시면은 총 10명이거든. 아까 11명인데. 네, 거기에 보면은 이 수행이 그 초보자도 있지만은 몇 년간 수행했던 사람도 있고 급수를 나누면 2급, 1급, 지도자, 마스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양하거든. 다양한데 어쨌든 나날이 수행 경계가 높아져. 아예 한 사람은 그냥 무심산매에 들 정도로 경계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다음 만일에 이제 이번에 책이 나오면은 후반기 책을 읽을 건데 수행하는 사람들인지 아마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솔로 갔는데 만나솔 쪽 올라가가지고 또 이제 어디 갔는가 하면은 밀라레빠 동굴 수행처 또 있어. 마나솔루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 바깥쪽으로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베이스 캠프가 4,400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밀라레빠 동굴 수행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또 있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그 안에는 깜짝 놀라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한 4,000m에서 넓은 들판이 쫙 나타나면서 설산에 둘러쳐져 있다. 그 끝에 이제 동굴 수행처가 있다. 거기에는 주로 이제 스님들이 와서 수행하는 곳이다. 겨울철이니까 다 이제 내려가고, 수행처에는 이제 다 이제 빈집만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겨울에는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았어. 그래, 어쩔 수 없이, 그 산을 못 넘고, 롯지 주인이 그만 사망하는 바람에, 다시 되돌아와서 내려왔는데, 그 가는 길에도 보면은, 이렇게 절벽길이 많아요. 이렇게 산이 무너져가지고 내려가 다시 길을 내고, 상당히 위태위태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마을 5군데, 높은 곳에 5군데가 마을이 있었다. 이틀을 협곡으로 걷고 5시간을 또 오르막길 협곡을 걸었잖아요, 스님. 그 사람들은 교통을 어떻게 합니까? 오토바이로 합니까? 아니면 뭐로? 오토바이, 그럼 그 사람들 말이나 말. 당나귀. 길이 요만하니까, 어떤 기류도 많이 많고, 좁을 때는 요런 길을 가야 되니까 위험하죠. 근데 가면서, 이게 괜찮아, 위험하다. 젊은 사람들은 좋겠다. 예.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은 70세고, 근데 다 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고산병도 없고, 보통 그러면 6시간, 많이 걸으면 7시간 이렇게 걸으면 하루에, 몸이 이렇게 좀 아프거든. 염증이 생겨서 염증 약을 먹잖아. 약 먹는 사람 아무지도 않아. 그 수행이 힘이라고 해야 되나? 걷기 경선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좋은 시간들을 보내보시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수행 트레킹에서는 밀라레파 수행터를 2군데나 다른 곳을 또 들려서 수행 체험도 해보시고 그랬어요. 거기에 춘베리는 밀라레파의 발자국이 있더라고. 선명하게. 네. 그 수미산에는 거기도 밀라레파 수행처가 있는, 거기에는 그 절 안으로 들어가면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천장이고 손자국이 있어요. 그 주의심 이야기로는 지진이 났을 때 두 손을 이렇게 받쳤대, 밀라레파가. 그래서 손자국이 나 있는 거야. 제가 수행을 하니, 좀 이 수행 체험하시는 분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 요리사 그 역할이 엄청 대단하죠. 선생님. 한국 음식 해주는 요리사 그렇지. 함께 간 게 대단하죠. 선생님. 중요한 거는 이제 음식, 그 다음에 땀을 배출하는 옷, 그 다음에 이제 등산화가 좋아야 돼. 예. 그 모습은 멀쩡한데 밑창이 이렇게 두껍지 않고 이러면 나한테 발바닥이 상해요. 아프고. 그래서 등산화가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음식, 옷,
등산화. 네. 그 침낭도 좋아야 돼요. 흡수한 거 하면 추워서 안 돼. 들어있습니다. 네. 추우니까 옷을 다 입고 잤습니다. 아. 주무실까. 근데 1월 달인데 카트만두는 영상 16도야. 그 한 1200고진 되는데 그 한 3000m 이상 가야 영하로 떨어지지. 그 전에는 그냥 가을 날씨. 그냥 한국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상 코칭은 5명씩 5명에서 나눠서 있는 날마다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한 거지. 5명씩 하루에 10명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수행 열정이 있다 그럴까? 위험한 사고가 한 번 있긴 있었어. 그 당나귀라든지 뭐 동물이 지나갈 때는 절벽의 끝에 서면 안 돼요. 산 쪽으로 이렇게 서야 돼. 그렇죠. 네,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한- 떨어지니까 어.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짐을 지고 가잖아. 당나귀가 가다가 탁 쳤는데 절벽 떨어졌어 한 사람.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은 안 떨어지고 딱 붙어 있었어요? 떨어졌는데 멀쩡해. 떨어졌는데 다 있었지. 네, 받쳐줬나? 그런 일이 있겠군요. 교훈을 한번 하나 얻은 거지. 그렇구나. 그리고 그 산 쪽으로 기울어. 예, 떨어지더라도 깊은 골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수행자는 툭 치어 떨어지는 순간에 또 샷딜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생생하게. 이 살아나는 원인 중에 하나. 예. 그 순간적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손으로 풀을 잡아야 되겠다고 잡았대. 참 시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참. 아니 맞아요. 떨어진 지점이 그래도 안전한 곳이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뭐 삽디고 오고 막 망가진 거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길이 좁은데 당나귀 지나가면 절벽 끝에 서면 네, 밀리잖아. 네, 당나귀 매우 위험한.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근데 저희 한국에서도 등산할 때 이 배낭 어떻게 다리를 잘못 딛거나 할 때 길 이쪽으로 하면 배낭 무게에 내 몸이 쓸려서 이게 계곡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수행하러 갔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하고 산이 좋아서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수행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수행만 하잖아. 산이 좋아서 가는 사람은 네, 말이 많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끼리 가야만이 문제가. 산이 좋아서 가는 사람은 수행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별 이야기를 다 하거든. 세속 잡다한 얘기도 다 갔어.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노차도. 예, 고지에 올라가면 고산병이 가장 염려가 되다. 그 이제 고도거사가 랑탕에 갔는데 겨울에 이제 이 서포츠 용품집에 갔더니만 전문 산악인을 만나가지고 꼬시크여서 랑탕을 갔어.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벌써 4,000m 쭉 하면 전부 뭐 머리 아프고 뭐 그런다는 거야. 자기는 아무지도 않고. 자기 5,000m까지 갔다가 혼자서 갔다 왔는데 전문 산악인데 다 그래. 당신 머리가 아프지 않느냐고. 그거 없다고. 왜 그러냐 이게. 자기들은 올 때마다 이 머리 아픈데 왜 당신 초짜인데 왜 없느냐. 그래서 걷기 선명상을 가르쳐주고 왔대. 이 방법을 쓰면 고산병이 없다고. 그래 한 수 가르쳐주고 자기가. 그게 저작년 일인데 이번에도 4,400고지 가도 뭐 아무지도 사람들이. 청음의 스님 도가는 그 히말라야 갔다가 너무 머리 아프니까 내려간다고 내려오라고. 히말라야는 아무도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딘지 히말라야가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어디 갔다가 히말라야는 죽었대요. 언어 자체가 산맥이어서 봉우리를 얘기하죠. 아나솔로라고 하시잖아요. 깐첸종가라든지 그 포카라 쪽은 그 봉우리 얘기하죠. 그 마나솔로는 이제 마나솔로 가는 길이 뭐냐면은 꼴짜기로 물 흐르는 그 절벽 꼴짜기로 올라가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트레킹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아요. 경치도 보고 물도 있고 설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상해돌차였거든요. 지금 마시고 계신 게 계속. 그 가시는 길에 호수도 있지 않습니까? 호수. 호수가 다 얼었더라고. 아, 마나솔로 호수가 밑에 아직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눈이 덮여. 얼어 있었군요. 네. 그 올라간 거기가 한 3,600고지 되나? 그것도 그 마을에서 이제 그 마나솔로 베이스 캠프로 올라가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호수가 있는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지형이 바뀌었더라고. 2019년도 갔을 때와 달라.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작년인지 저작년인지 11월 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막 휩쓸러 가버리는가 봐. 그래 지형이 바뀌어버렸다. 근데 왜 다른 길로 가나 했더니만 그래서 둘러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됐지만 그 호수는 눈이 덮여가지고 볼 수가 없고 얼어가지고 거기에는 밤에는 영하 15도 낮 되면 한 영상 한 0도 정도 수준으로 네. 이제 한 사람이 여기 가슴 명치에 막히는 증세가 네.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은 평소에 화를 많이 내고 이러면 명치에 막혀요. 얘기하죠. 그런데 가면 이런 데는 표가 안 나는데 그거 가면 표가 나고. 그 방법을 알려줬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미식거리고 이러는 사람들도 방법을 알려줬는데 차를 타고 막 한 거의 11시간 타고 저기 카트만두에서 그럼 울렁거리니까 속이 미식거리는 사람들.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의식을 배꼽하고 명치 두 군데 두에 동시에. 그러면 이게 풀어져. 한 군데 두면 안 되고 두 군데 둬야 돼. 그래야 이게 미식거리는 게 없어지고 막힌 증상이 풀어져요.
그래서 푸른 사례가 근데 본인들이 열심히 하니까 걷기 명상이 아니라 걷기 선명상. 걷기 명상은 그냥 걷다가 한 바퀴 돌고 명상 끝. 이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거는 걷기 말만 그렇지. 얘는 선명상은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선이 들어갈 때는. 이 걷기 선명상은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지금 마시는 차는 스님 가진 거 이겁니다. 지금 저 차는 내가 미리 줬어. 제일 먼저. 그치? 그냥 춘베리로 만나솔로로 아주 위험한 길을 다시는 그 길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야. 춘베리는 너무 위험한 것이. 새 차입니다. 새. 좋아요. 잡사 보고. 이거 약 같습니다. 약. 좋대요. 약 같습니다. 2차. 좋대요. 차가 좋답니다. 스님. 사실은 차를 2020년 4월 했어요. 장차가 저기 200g짜리가 하나 있었거든. 예. 우리가 요청한 건 200g짜리인데 저는 250g짜리야. 그러니까 많이 주문하니까 그냥 저것도 그냥 같이 도매금으로 장차는 얼마 그거 200g짜리는 몇 개 안 되고 저기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 저걸 주더라고. 나 먹어보고 맛이 그때 호텔에서 마셔보고 괜찮았어. 그냥 맛이 없으면 돌려보낼 것 같은데 네. 맛이 괜찮았어. 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그래도 힘드셨겠지만 해가 바뀔수록 돌아오셔서 이 상태가 건강 상태가 지난번보다는 더 계속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거의 망가진 몸이 이제 회복돼 가는 거지. 수행하러 가면 우판디타 사여도가 그런 얘기를 수행을 하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몸을 통해서 단말을 깨닫는다. 본문에 그게 있어요. 이야기하죠. 수행을 하면은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수행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진다 그러면은 그 수행법을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얘기하죠. 그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대로 코칭을 받아요.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코칭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서 수행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갈 때도 날마다 5명씩 이래가 코칭을 해줬는데 코치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스님이 그 살이 쭉 이렇게 빠져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요번 이것은 정말 좋은 수행을
한 기간인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가는 건데 여기 있으면 집중 수행하기는 어렵잖아. 근데 거기에는 하루 6시간, 7시간 걷잖아요. 그 자체가 수행이야.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잘 익혀졌기 때문에 걷기만 해도 발바닥이 늘 따뜻하고 몸이 가볍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척이 드는데 점점 건강해지잖아. 이거는 꼭 중국 가져가는 거? 저는 포칼콘 예전에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놓으면 네. 포칼콘 맛이 나더라고요. 내비. 이건 중국 맛이야. 대만이나 중국에서 먹는 그런 맛이. 저 처음 먹어봤는데 자꾸 먹게 돼요. 이게. 이거 우리나라 거야? 네, 우리나라 거. 세상에. 클래식 바퀴벌레 맛은 나는 거. 메밀가루네. 이게 괜찮겠다. 새로운 발견이네. 메밀은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좋잖아요. 선생님, 1년에 당뇨 치수 제로 1년에 몇 번 가셔요? 병원에 치수 제로? 뭐 병원에 가서 한번 치지. 1년에 한두 번씩 가시나요? 요번에 가시면 당뇨 치수가 정상. 그거가 단 것이 너무 많아. 피하고 피해도 단기 나와. 그 달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좀 덜 섭취해야 되죠. 탄수화물이 뭐죠? 포도당으로 당으로 과당. 네, 포도당 과당은 탄수화물을 좀 덜 드시고 지방, 단백질 이런 것을 좀 옮겨가야죠. 이번에는 뭐 아침도 2그릇, 점심도 2그릇 먹어도 늘 배고프다. 엄청나게 그 육체적으로도 필요한 일이고 정신적으로도 계속 집중을 하니까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 거예요. 많이 걸으니까. 육체적으로는 많이 걸었고 정신적으로는 계속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소모. 이제 그렇게
한 20일, 30일이 지나면 딱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음식도 이제 줄고 이제 몸도 가벼워지고 붕 떠 있는 느낌. 이 차는 스님께서 카트만두 그 유명한데 그 사원 밑에서 사셨는데 차는 운남차예요. 운남차. 여기 보니까 운남이라고 적혀 있네요. 중국 운남. 이 차창은 다른 곳 운남성의 뭐 녹규현 광통 영흥다창, 광통 영흥다창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차 사오실 거예요. 그래서 차 재료가 나쁘지 않으니까 차 맛이 구수하고도 몸에 이렇게 열감도 좋게 되죠. 아, 이 차요? 네. 차 맛이 일단 입안에서 싫지가 않아요. 입안에서 생기. 그럼. 지금 두 번을 관찰력이 없으니 열어가지고 연도 확인하고 한 번에 다 확인 안 하고 또 열어가지고 차창 확인하고. 이는 숙차니까 예. 부담이 없다. 어이, 완전히 이 중국 스낵 같이 맛이 나네. 근데 기름에 튀긴 거라서. 그지? 예. 중국 과자들이 좀 고소합니다. 그래? 기름에 튀겨서 이제 맛은 좀 고소한 것이어서 고소합니까? 고소합니까? 아주 고소. 주식회사 우리나라로 수입. 네? 수입 보는데 중국 거 맞죠? 아이고. 중국 과자는 중국 과자. 스님이 맞았어요. 그래? 수입 과자고 중국 맞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예, 수입은 스님이 맞았어요. 예, 딱 방식이 중국 과자 그냥 감아서 튀기는 그 스님 느낌이었는데 아, 그렇구나. 중국 네, 과자. 금방 수제자가 나왔네. 이게 우리나라 맛이 아니. 그렇기도 한데 이걸 이렇게 다 중국 걸 막- 우리나라 맛이 아닌데. 네, 네. 랑빵. 특유의 그 중국 그 과자 맛이 있습니다. 아니 중국 했어요? 아니요. 그냥 중국까지 나오네. 예, 언뜻 먹어보면 중국 과자가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먹다 보면요 어. 안 맞아요. 음. 예. 처음에만 조금 맛있지. 수입 정도로. 아 편의점에서 산 거거든요. CU 편의점이. 쓰여서 그가 괜찮은 거야? 일반 그 슈퍼에 안 파는 거죠. 편의점에. 그 이상하다 했어. 맛이 대만은 중국 맛인데. 네. 그거 먹으면 스님. 이야. 맞추셨어요. 네. 원산지 중국. 하여튼 맛있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네. 맛있는 원산지 중국 제조도 그 회사 원산지 중국. 한국말이 있는 거는 어쩐지 디자인이 한국 디자인은 아니고 옥수수에 메밀가루 전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버핏집이잖아요 이 정도. 아니 버킷 그러면 버킷 리스트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사야 되거든요. 나는 바퀴벌리라. 먹기다 아니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버킷 리스트 이런 게 있잖아요. 버킷 리스트.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죽기 전에 먹고 싶은 푸드 가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버킷집. 중국 거라고 하면 갑자기 거리감이 생기네. 이제 안 먹으면 중국 거는 분량이 많아갖고. 문제가 많이 뜨거.
이걸 조사를 해본 건데. 야, 도저히 한국 맛이 아니다 했어. 그 춘베리의 그 좁은 협곡에 아침에 딱 나서만 막 수십 마리의 말들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이 골짜기에 사람 사는도 맺지 않는 뭐가 이렇게 많이 다니나. 그러니까 이게 이틀인가 한 3일 가서 탁 올라가니까 마을이 큰 마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말들이 많이 다니는구나. 무릉도원을 생각하면 들어가는 길은 좁고 위험하고 이런데 올라가 보니까 아, 신세계. 혹시 낙타는 안 보셨어요? 에? 낙타. 낙타는 안 보였는데 그 당나귀가 대부분. 아라비아 상인들이 티벳에 있는 낙타를 끌고 짐을 싣고 가는데 예, 너무 길이 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올 때에는 낙타를 그냥 풀어줘 버린대요. 그래갖고 티벳에 가면 야생 낙타가 있어요. 그래서 말들도 아마 끌고 가가지고 올 때에는 못 만와버리고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 더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은 것이. 그 밀라레빠 동굴 수행지에 있는 곳에는 지형이 바람 한 점 없이 안원해요. 편안하고. 그러니까 예, 큰 이쪽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풍수적으로 다 좋아. 아,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데에는 장소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 마을에 스님 그 마을의 외국인들은 어떤가요, 스님?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 없어. 우리 부인에서 춘벨리는 우리뿐이야. 마나솔로는 가니까 그 이제 카라케스를 넘으려는 팀들 여러 팀들이 와 있었다. 마나솔로 머니 솔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딱볼 때 벌써 마나솔로 머니를 혼자 차지하는 마니 솔로. 이래야 애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 것이 안 돼. 맞아. 그거는 무슨 그거는 상대적으로 해서 해본 그건 안 잃어버렸어. 그게 안 나. 그걸 생각하면 이거 네, 여기 그러잖아요. 마나솔로, 마나스 솔로, 내 마음이라고. 솔로의 마음. 이 지금 여기가 마나솔로인데 구름이 이렇게 달려있잖아. 평야같이 쫙 펼쳐져 있어. 엄청나네요, 평야가. 평야가 쭉 펼쳐져 있는 마을들. 사진 그게 그게 엄청난 거. 멋있지. 삽도 그래. 잠깐 있을 수 있어. 예, 오래 못 살아. 수행자 추소가 드리게. 네. 이거는 폰으로 다 담을 수가 없었어. 이 파노라마로 찍어야 되는데. 다른 거예요? 아직 아니요. 아직 안 여기 돼서 다른 거. 수행자 추소가 이제 있네. 대신. 여기가 아니 뭘안 봤어. 네. 그 뜨겁게 내는 밀라레파 동굴 네, 수행자 여기 있는 거지. 지금 네. 강력 청차. 그리고 밑에는 저희도 이건 처소예요. 초수고 저게 물려라.
초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에는 여기들은 뭐 가이드의 말로는 스님들이 수행하던 곳이다. 네. 돌로 잡고. 그냥 판자촌 같이. 네. 그러니까 겨울에는 수행하기 어려워. 위에 밀레르밥 잊었던 데 좀 보여줘. 요게요. 밀라레파. 그 밀라레파 동굴 수행처는 분위기가 정하시고. 여기 같아요. 세차 드세요. 예. 세차.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 세차 드세요. 여기는 만나솔로지만 춘베리도 이런 데다 이 동굴이 이게 딱 이렇게 여가 예. 좀 명당 잘은 모르지만 설명생 봐보면 명당 같아. 네. 이렇게 탁 등생이가 차가 내려온 지금 그렇지. 끝자락. 가른 예, 차를 예, 섞었어요. 내려온 끝자락에 네. 네. 거기도 괜찮아요. 막 기운이 블렌딩 보이는 잘했어요. 그런. 그다음 춘베리의 블렌딩이 돼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숙차하고 청차를 섞은 거예요. 여기 봐, 요도 비슷하잖아. 네. 요 내려와가 요 자리 여기 네. 밀라레포 동굴 수행체. 네. 네. 요건 춘베리에 있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요거 비슷해요. 네. 희한하게도. 세차입니다. 섞어볼래. 아니야, 섞지 마. 아니 섞은 거 드시고 싶다 그래서. 이거? 응. 이거 섞은 거 아니야? 아닌가? 이거 섞어서 마시고 싶다. 오늘도 막 분위기가 아주 좋네. 안개 쫙 끼. 지금 현장에서 아직 못 보서 못 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아니 그래도 너무 멋있어요 오늘. 그 여운이 좀 오래 가야 됩니다. 얼마짜리 여행인데. 자선을 잘 하려 그러면 스님이 결과부자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 아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예, 배워보겠습니다. 예. 네. 앞에 걷는 것도 그렇지만은 자경선이 자선하는 방법도 엄지발가락하고 뒤꿈치를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여기 꼬리뼈에 딱 두는 거다. 앉으면 그러면은 이제 발은 여기 발이라 한 발 두 쪽을 하나로 한 영역으로 하고 꼬리뼈로 하면은 딱 하면은 삼각형으로 딱 이렇게 밑바닥에 네. 네, 꼬리뼈 차크라 엄지발가락 뒤꿈치 꼬리뼈 차크라 딱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가 저절로 펴져요. 그것이 이제 느끼면 안 돼. 느끼면 무조건 하수야.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네. 동시에 두는 게 포인트야. 동시에 두야만 생각이 안 일어나요. 동시에 두려는 그 무심하게 집중하는 집중력에 의해 가지고 그만 무심하게 집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벌이 꿀을 따러 갈 때 꽃을 향하지 않고 꿀만 딱 따가듯이 벌이 무심이라는 말은 그런 그래 딱 앉아 있으면 저절로 허리가 쫙 펴. 그리고 이제 정수리 나중에 이제 세 군데 입속에 정수리 의식을 두는 거예요. 세 군데 두고 정수리 의식을 두면 이제 기운이 지가 알아서 쫙 올라가 일통돼 버려. 엄지 발가락부터 정수리까지 일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요한 데 초점을 맞춰야 돼. 얘기하자면 고요한 데 초점을 맞추면은 여기에 뭐 발가락 이렇게 엄지발가락 뒤꿈치 꼬리뼈 이렇게 정수 의식 두는 걸 잊어 고요한 쪽으로 가요. 그러면 의식이 깨 있으면서 고요하면 성성적적이 와요. 그래요. 성성적정 상태를 계속 이제 세 군데 의식을 두는 이것이 동시에 두는 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잊어버려도 마음은 이 온몸 전체를 보고 있거든. 이게 온몸 전체를 보는 방법이에요. 전체를 보면서 성성적적 상태가 옵니다. 허리도 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제일 먼저 이제 엄지발가락 뒤꿈치 꼬리뼈에 의식을 두는 동시에 두는 훈련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동시에 두면은 관계성이든 연기거든요. 연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매를 얻는 방법, 성성적적이라는 삼매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럼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의식도 명료해지고 아주 좋은 방법 얘기하자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 봐야 된다. 그냥 동시에도 계속 의식 두 군데 이 발바닥하고 꼬리뼈하고 두고 있는 다 보고 있을 때 강건은 그냥 깨달으면 보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기운이 뭘로 보이는가 막 바람의 요소로 바람 부는 같이 보입니다. 기를 느끼는 건 하수들이 하는 거고 기공에서 하는 방법이고 수행자는 기를 봐야 되는 볼 때 그걸 바람의 요소라 그러지 기운이라고 얘기를 안 해. 경전이든 논서도 기운이란 말이 없어요. 바람의 요소, 바람이라고 움직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가나 선가 선도나 기공의 수준에서 불과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그 트랜스젠더 변환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사마타인데 온몸이 보이면은 그때서야 이제 몸의 무상 관찰이 가능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이면은 이제 발생과 소멸을 보는 무상 관찰이 무상과 불만족스러운 거 무한은 세 가지는 동일한 겁니다. 무상을 잘 들어보면은 현상은 반드시 생기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야, 이게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위험하구나. 불안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위험하고 불안하고. 이게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모든 현상은 생기면 사라지면 안 돌아와요. 얘기하자면. 그걸 볼 줄 알아야만 수행이 이제 열반을 구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는 한 세트고 하나예요. 네, 알고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봐야 이제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하는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일어나죠. 놀랐죠. 일상 스님 이제 뭐랄까 입문한 제자가 된 거예요, 이제 스님. 받아주신 거예요? 다 가르쳐 수행 드릴게요. 방법을 들었으니까 이제 실천해야지. 해보면은 다릅니다. 처음에 사마타라고 하잖아요. 양발과 꼬리뼈, 머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동시에 둔다는 한 거. 마음에 한순간 동시에 그렇게 네. 두는 훈련은 사마타 수행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그것이 어떤 바람의 흐름으로, 네. 기의 흐름으로, 그러면서 이제 무상, 불만족 이런 것을 몸 자체가 이제 이 생겼다 사라졌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다. 온몸이 보일 때. 그냥 만일에 이제 계속 성성적적을 유지해 가면은 몸도 사라져 버리고 의식만 남아 있는 상태로 심일경성이라는 산매로 들어. 심일경성은 마음이라 하는 한 경결에 있는 성품이거든. 그걸 이제 등지라고 부릅니다. 등지. 욕계 산매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거기에서 만일에 이제 진여에 대한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심일경성을 얻고, 그 다음에 심일경성에서 경안이 생기면 몸이 다 살아 마음만 남아있는데 또 경안이 생겨. 그러면 이제 진여산매로 가는 거예요. 진여산매로 가면 그 다음에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죠. 이제 그런 길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공성이라든지 연기에 대한 명명백백한 분석이 없으면은 그냥 산매 등지로 갈 수 있고, 거기서 가면은 이제 색계심 선정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지혜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색계심 선정을 얻으면은 그는 이제 대승 이파사나 수행을 해야 돼요.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색계심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이 일체법을 논리적 분석을 해야 돼요. 4단계가 있다.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분석을 해가면은 이제 지혜 개발은 그걸 이제 지관상수라고 해요. 지관상수 끝에 이제 이파사나 산매가 와. 또 이파사나 산매가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색계심 산매가, 색계심 선정이 사마타거든요. 사마타 선정이기 때문에 이파사나 산매와 사마타 선정이 하나가 되면 공산매에 들어. 공산매 속에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걸 이제 해정 원흉이라고도 원효스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양한 길이 있어요. 네, 어쨌든 산매라든지 선정은 궁극이 아니고 지혜를 얻거나 깨달음을 얻는 바탕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걸 해보면은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 선생님, 지금 차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청차이거든요. 광동차차. 이것도 타차예요, 선생님. 그 학이 그려져 있는 거. 네. 차도 맛있어요. 참. 고산지대에 가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야 돼요. 갈라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은 폐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고산지에 올라갈수록 숨쉬기가 어려워요. 몸갑니다.
차 다 드셨어요? 안 드셨는데. 이거는 청차예요. 지금 마시는 거 청차. 숙차, 청차. 요번에 구정 연휴는 9일이어가지고요. 외국으로 한 150만 정도가 나간다고 해요. 150만. 150만 톤? 네, 네. 그 뭔데? 135만. 50만 명이요. 명 톤이 아니고 135만이 비행기 사람 예약되고. 수요. 아, 사람. 네. 135만 명. 네, 또 사람들이 어렵다 해도 그러니까요. 살만한 모양이죠. 아, 그 살만하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많이 여행하더니만 일본 사람들 여행이 확 줄어들었고. 좀 더 어렵다. 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위랍니다. 경제, 정치, 국방을 합쳐가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들어가고 우리나라 밑에 프랑스, 그리고 일본, 뭐 이태리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면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한 10년 앞서 있다. 들어보면은 그런 미국 같은 데는 그 엘리베이터 타면은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취소가 안 되는 잘못 누르면은 그대로 우리나라는 눌렀다가 다시 눌러가지고 취소시킬 수 있잖아. 네. 예, 그게 다른 점이지. 뜨뜻한 걸. 일단 우리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다 보니까 그 속도로 하는 거죠. 누가 불만을 제기하면 얼른 또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걸 예. 만들어내야 예. 되고.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행정상으로 가장 빠르고 행정 처리가. 그렇지. 안경도 뭐 몇 주 걸리는데 아니 뭐 이 30분 만에 또 병원에서도 빠르고, 병원도 그렇고. 그리고 질적 의료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그게 이제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하고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들 차이. 이게 중국 같은 데는 평야가 많잖아. 그러면 느긋하죠.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라는 게 가능한 거.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적이거든. 그래 아주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생존 경쟁에 그 마음을 빠르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 관련. 그래서 산악지대 우리나라가 70% 다 산인데 그래서 좋은 점은 뭔가 하면은 늘 물을 마실 수 있고 물이 풍부하다는 데. 이게 아주 강점이야. 히말라야를 자주 다녀오셨는데 이번에는 늘 다녀오시면은 아마 감회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어떤 시각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은데. 한 번씩 가면은 몸이 좋아진다는 얘기하죠. 내 수행 경기는 똑같아요.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다르지는 않는데 네. 몸은 계속 좋아지는 거지. 네. 어릴 때 무릎을 다치고
몸이 망가진 그게 이제 회복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 노력의 결과예요.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잘 넘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걷다 보면은 이게 발등이 이렇게 굽잖아요. 발등이 굽어져 버려. 통증이 있고 그러면 돌을 가져와 가지고 펴야 돼. 다리를. 그럴 정도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와가 이제 다 회복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어릴 때 크게 다쳤던 것이 나이가 들면은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은 했는데 확실히 맞아요. 나이가 드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일어서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앉았다 일어서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오히려 그런 장애가 수행을 하게 된 동기가 되는 거지. 이 맞지만 니까에 보고 놀란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은 날마다 명상하시오. 명상 시간이 딱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가지고 그 시간 되면 아니 깨달으신 분이 명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늘 명상하시오. 근데 그걸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시자가 해, 시자. 안 하는 자가. 그래 가가지고 아유 부처님을 칭견하고 싶습니다. 뭐 이러면은 지금은 명상 시간에서 안 되고 제가 부처님 모시고 어떤 장소에 갈 때는 그거 기다리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하면 안 하는 자 이제 부처님이 명상이 끝나면 이제 선생님 부처님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학 모셔가 대중과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해서 그것은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맞지만 니까지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이게 수행은 이제 깨달으신 분의 수행은 그거는 하나의 생활. 내가 보이니까 생활. 네. 그런 거. 특히 이제 이 몸 같은 거 이것을 잘 이렇게 그 휴식을 잘 취해주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일조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 법문하실 때도 보면 초선, 2선, 3선, 4선 올라갔다가 4선, 3선, 2선, 1선으로 내려와 가지고 선정에서 나와서 법문하시. 얘기하자면. 그런 게 이제 경전이 나오기 때문에 깨달으신 분의 수행은 깨닫기 전의 수행자하고는 다르지만 하나의 생활화되어 있다. 이게 이제 분명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이 좋다. 깨치신 분은 못 깨치신 분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지만 저한테는 휴가 같은 수행할 수 있는 기회죠. 그게 휴가이면서. 근데 히말라야에 가면은 폰 쓸 수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로찌에 가야 라이파에 있는데 한 번씩 볼란가. 그 다음에는 볼 일이 없어. 오로지 수행밖에 없어. 완전히 세상을 차단해. 대한민국에 있으면은 그렇게도 뭐 때랭 것도 말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가면은 여지없이 수행밖에 할 수 없어.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데 가면 산에 좋아서 가는 사람은 망상을 많이 일으킨다. 이래 보면 틀림없고. 아무리 산이 좋다고 하지만 한 개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도 수행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수행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래도 더 어떤 방편이라든지 수행을 함으로 인해 방편이라든지 더 지혜가 더 개발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경전상을 보면 부처님 늘 이제 명상 시간을 갖고 있는 걸 봤을 때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생활.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요번에도 한 분이 스마트 워치가 있잖아. 이걸 딱 갖고 딱 보고는 자경성을 해. 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의식은 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수면으로 기록이 되는 거야. 수면으로. 아, 그런 거 보면서 그 옛날 성철 큰 스님께서 잠을 안 재고 24시간 수행시킨 이유가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산매에 들어있거나 성성적적이 들어있을 때는 몸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의식은 깨어있고. 그럼 몸은 충분히 휴식이 되잖아. 앉아가 조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자마. 그래, 이 스마트워치를 갖고 이게 잠으로 체크된다는 얘기하다. 그건 굉장한 발견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럼 부처님께서도 이 기록에 어느 학자가 뭐라는 부처님은 하루에 30분 이상 잠을 안 해요. 그러면 24시간 잠이 없으신다고 보면 틀림없는 거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얘기. 우리 잠 안 자고 이러면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온갖 질병이 다 생기는데 얘기하자면. 그래서 항상 명상 시간이 있어서 명상을 함으로 해서 몸과 마음을 쉬는 것이 아니겠나. 깨달으신 분이니까 의식은 늘 깨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생활. 네. 그런 말에서 다시 이제 법문을 하시거나 어디 가시거나 가능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워서 주무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누워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몸이 그냥 몸만 쉬는 거네요. 그러니까 24시간 깨 있는 분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쫑카파 대사의 남림에 보면은 강명상이라 하는 얘기를 해요. 강명상이 뭐냐면은 이렇게 수행하다 자꾸 졸음이 오고 이러면은 햇빛이나 달빛이 자기 비추는 상상하는 거야. 그게 강명상이. 그러면은 잠이 달아나. 근데 쫑카파 대사가 이 염처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저게 해설을 해놔는 이렇게 해놔. 강명상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부지런해진다. 얘기하자면. 예. 잠만 쫓는 게 아니다. 부지런해진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그런 거. 잠들기 전에 수행을 했던 수행 체험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다음 날에도 그 기억이 이어진다. 예. 이유는 뭐냐면 수행자는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얇은 잠을 잔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 그 전날 있었던 것을 그 다음날 기억한다. 얘기야. 그러면 내가 수행 체험했던 수행에 대한 체험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은 깊이 잠이 들었고 잠들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수행자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걸 보고 왜 눈이 번쩍 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저녁에 잠들 때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러면은 그냥 자버려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가 기록을 해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게. 수행이라는 게 그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잠들 때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한다는 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수행자는 잠 안 자고 수행하는 잘못하면은 완전히 몸이 가버리지만 되도록 잠 잘 자고 수행하는 게 좋아요. 그럼 부처님 같은 그런 경지가 있으신 분은 수행 자체가 몸을 잘 휴식시켜 주는 것이고 마음도 잘 쉬고 몸도 쉬어주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 것일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경전에 보면은 저녁에 법문하시거나 새벽에 법문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부처님은 얼마나 활동적이고 얼마나 많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도. 또 한 가지. 이번에 가신 분 중에서 불면증이 시달린 분이 계셨어. 그게 잠을 못 자는 거야. 근데 이제 걷기 경선을 하고 계속 잠 못 자다가 어느 날 5일 연속으로 깊은 숙면에 들어간 분이 계시. 그건 자기 행복하대요. 그럼 엄청 한국에 있을 때 늘 불면증이 시달려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수행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숙면을 취할 수 그런 분이 계시죠. 5일 연속. 그럼 지금은 잠은 잘 잘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잠하고 관계되는 달람살라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한번 참석을 해가지고 어떤 분이 잠을 못 자서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상에 도착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손을 한번 봐줬더니만 깊은 숙면. 상에 도착해 네. 알아요. 그 이번에도 그 3,600, 700일에 가니까 이게 이제 잠을 못 자는 분이 한 분 계셨어. 연세도 많고. 제가 한번 손 봐주니까 바로 잠을 잘 잤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잠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잠은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은 몸의 이 기운 순환이 안 되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 흐름이 몸에 이렇게 충돌한단 말이야. 좌충우돌하면서. 그래도 의식이 깨 있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야. 그래서 막힌 기회를 열어주고 하면은 이게 순환이 잘 되고 이러면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하고 관련되는, 번뇌하고도 관련되는 거예요. 이 몸이 불편하고 순환이 안 되고 이러면 망상이 많아요.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이 기운에 대해 바람 요소에 대해서 딱 그렇게 얘기해요. 바람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주어서 망상을 일으키고 망념을 일으킨다 이게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몸이 이렇게 불편하고 이러면 기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이게 기운이 이제 충돌하는 거야. 좌충우돌. 그래 그 영향으로 망상이 생기는. 망상이나 망념은 항상 기운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상이 집중하는데 기운이 없는 사람은 집중 못한다. 바람 요소는 대상이 집중하게 하는 힘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밀교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음과 이 바람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번뇌는 항상 바람 요소를 타고 움직인다. 그러면 어느 때에 수행과 관계없이
번뇌가 사라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잠들 때입니다. 잠들 때 되면 저절로 바람 요소가 잠이 들기 때문에 번뇌도 같이 없어져요. 해체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래서 그 티베트에서는 잠수행법도 있어요. 잠 속에 잠자면서 수행하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 사람이 죽을 때 몸이 이제 지수화풍 4대가 해체되잖아요. 몸이 해체되면은 그 어떻게 될까요? 번뇌도 같이 해체가 되는 거야. 몸의 기운을 기반으로 해서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수행하고 아무 관계 없이 번뇌가 사라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예. 거기에 달라이라마 죽음을 얘기하다. 책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인데, 이 스님 어떤 정도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자기 전에는 주객이 늘 상대해 있다. 대상을 늘 알아차림하니까. 잠잘 때는 주객이 상대해 있는데, 잠이 들어갈 때는 이것이 점점점 주객이 이렇게 마주하더니 어느 순간 딱 붙어버린대. 주객이 딱 하고 붙어버리면 잠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린대. 그러다가 제국에 잠이 딱 깨면은 주객이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샷이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이 스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자세하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 들고. 실제 미얀마가 수행을 해보니까 이해가 됐다. 얘기하죠. 아, 그 스님 말 그렇게 얘기한 게 맞구나. 근데 이제 이파산 18단계 중에 12번의 단계가 주객이 없어져 버려요. 관찰하는 지혜만 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파사나 수행자들이 간과하는 게 뭔가 하면은 물질 현상을 잘 이렇게 알아차리고 관찰을 하면서 정신 현상을 알아차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대상을 알아차리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정신 현상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주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물질 현상만 알아차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이에요.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 단계가 5번의 단계인데, 몸 사라짐의 지혜를 못 얻어요. 그냥 몸만 사라지는 체험을 해요. 그 다음에는 수행이 진전이 없습니다. 왜? 정신현상을 알아차리는 게 없기 때문에. 샷대 하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경험상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시간이 됐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이번 수행 여행 일정 말씀 잘 들었습니다.